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 시민참여단 수기토론회를 놓고 강서구 주민들이 깜깜이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에서 시작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이제 부산시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의 착수식이 6일 사상구에서 열렸습니다. 수영구가 밀락수변공원에 이어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주최한 시민참여단 수기토론회를 놓고 강서구 주민들이 깜깜이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입지선정위가 조만간 최종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도소 이전까지 무산된 강서 지역의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입지선정위원회 물러가라!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 선정 추진을 반대하는 강서구 주민 100여 명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시는 지난 4일 강서구와 사성구 주민 각 15%가 포함된 시민참여단 150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비공개 수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강서구 주민들은 깜깜이 행정이라며 시의 권한 없는 입지 선정위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 해당 지역 주민은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일에는 결사 반대입니다. 그 해당 지역은 우리 강서에서도 마지막 남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거기를 교정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교도소가 거기 있는 것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거의 몇십 년 동안 지금 우리 겪고 있는데 사실은 피해 당사자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아무 영향 없는 부산 시민들 모아놓고 옮기면 좋나 하면 뭐 시민들은 다른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은 다 찬성하겠죠.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은 반대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뭐 입지선정위원회 그거 뭐 100번 1000번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토론 시작 전 강서구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시의원과 부산시 관계자들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는 시민참여단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며 문을 닫았고 결국 입지선정위원들에게만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선정 권한이 없습니다.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는 법무부와 기초지자체라는 강서구의 주장에 대해 입지선정위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 전달 기관은 부산시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정시설이 어떤 구에 위치하더라도 그 구의 시설이 아니고 국가시설이고 부산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결정해서 법무부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단은 현재 위치의 교도소와 구치소 등을 강서구 통합 이전과 각 지역 내 이전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하고 시작 전과 후 두 차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시는 과거 BRT 도입 때도 시민 참여단을 통한 여론 수렴 방식을 택했습니다.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과 입지선정 사업은 과거의 BRT 사업,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았던 그 사업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국가 사업이고 해당 지자체, 기초지자체에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해당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인데 지금 150명이라는 부산 시민 전체 중에 150명이라는 시민을 통해서 이 20년 묵은 중대한 과업을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고 부당한 행정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입지 선정위는 시민 참여단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를 하고 더군다나 이 시설이 부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의 여론도 듣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이분들의 결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희들의 토론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입지 선정위는 이달 말 시민 여론조사와 수기 토론 결과를 종합해 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에서 시작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이제 부산시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사하구는 자체 재원으로 주민에게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했습니다. 자궁경부암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사하구 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관련 지원 조례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집행부인 사하구가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은 아시다시피 자궁경부암을, 그러니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방접종 주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초지자체에서만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후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로 빠르게 퍼졌고 강서구와 동구, 중구, 사상구가 조례를 만들어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북구의회가 같은 조례를 발의했지만 접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이 어렵다며 집행부의 반대에 부딪혔고 심의 보류되면서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재정 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주민 건강 격차마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의원과 구의원 등 9명이 자궁경부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시 차원의 조례 제정과 시비 지원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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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시작으로 현재 만 13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까지 대상을 소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3년 이전에 태어났거나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들여 알아서 예방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미 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모두 1위인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암에 걸린 우리 시민분들에 대한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나 의료적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암 관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예산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지원 조례를 시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부산시 자궁경부암 환자 수는 불과 4년 만에 10.7% 급증한 5,700여 명에 이릅니다.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 경기, 울산에 이은 네 번째 높은 수치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착수식이 지난 6일 사상구에서 열렸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면 부산 동서균형 발전과 사상 드림 스마트시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확장동 사상 드림 스마트시티 부지.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지어질 곳입니다. 6일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하나, 둘, 셋!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내년 연말 시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2025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7년 마무리됩니다.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4층과 31층 2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이날 착수식을 시작으로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에는 다양한 입주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과 데이터센터, 부산 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등이 옮겨옵니다. 그 옆으로는 게임, 영상 등 국내 콘텐츠 기업 260여 개를 집적하는 디지털 기업지원 복합센터가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디지털 복합타운을 매개로 해서 또 부산시 제2청사를 매개로 해서 서부산 발전을 이끄는 일종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시는 2015년 사상공단을 재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핵심 거점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사상공단 재생도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행정복합타운 주변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지식산업센터 3곳이 건립됩니다. 사상 노공업지역, 이 서부산 청사를 통해서 민자가 들어오고 교통이 해결되고 이 많은 부산시의 연구단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상은 이제 드디어 사상의 재창조의 마침표를 찍을 겁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분뇨 처리 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내년 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낡은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수영구는 지난 여름 밀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어린이공원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수영구 망미동의 한 어린이공원입니다. 놀이터 주변에 담배갑이 버려져 있습니다. 공원 입구엔 고성방가와 금연, 금주를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공원에서의 금연은 기본, 이제 금주도 기본이 됩니다. 수영구가 지역의 어린이공원 11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7월 밀락수변공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로써 수영구의 지역공원 3곳 중 1곳은 술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공공장소는 금주라는 그런 기본 인식 자체를 조금 가지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 수영구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영구는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른 의의가 없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내년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합니다. 공원에서의 음주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가 단속원들이 거기 밀락수변공원에만 이제 계시는 게 아니고 금주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어린이공원 11개소도 다 지금 보시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영구의 이번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의나 의견은 수영구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오는 10일과 11일 송도 오션파크에서 서구 의료관광축제가 열립니다. 지난해보다 행사 기간과 규모가 더 커졌는데요. 각종 건강상담과 체험이 가능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는 부산, 울산, 경남 유일의 의료관광특구입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서구에 있는 4개 대형 병원에서 각종 암 등 중증 외국인 환자를 치료합니다. 치료 후 환자들은 인근 관광지에서 회복 후 귀국하게 됩니다. 또 의료 R&D 클러스터를 조성해 의료 관련 기업 10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1,700억 원, 경제 파급 효과는 2천억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난 9월 의료 R&D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 5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편 특구를 알리는 서구 의료관광축제가 오는 10일과 11일 송도해수욕장 우측 오션파크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하루만 열렸던 첫 축제는 올해 이틀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시민들은 50여 개 부스에서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각종 건강 상담을 비롯해 심전도 측정과 심장검사, 근력 테스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힐링 콘서트와 버스킹 공연,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서구는 특구 지정으로 서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서구 주민이 암에 걸릴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민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산에서 서구가 처음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1시 반쯤 남구 대연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빌라 주민 3명이 어깨와 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노후 전기 설비 교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는 모두 23,29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주택 화재는 4,686건, 사망자는 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900여 세대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4분기에만 9천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하반기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34개 동 총 4,470세대 규모로 막바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 진구 부암동에 짓고 있는 이 아파트 역시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34층, 21개 동으로 총 2,195세대 규모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900여 세대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4분기에만 9천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전세 가격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라 매매 가격도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 부동산 매매 시장이 서서히 회복 분위기를 보이면서 내년에는 본격 회복 조짐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000여 세대로 올해보다 8,900여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평균 입주 물량 18,000여 세대보다도 3,000여 세대가 적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약 시장에는 역대 최고 분양가에도 청약자들이 몰리는가 하면 일부 단지들은 매매 거래 시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어 부산 부동산 시장 향후 전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영도구 복리시장에 있는 한 추어탕 전문점. 일단 가격이 놀랍습니다. 추어탕 한 그릇이 6,000원. 주문하자마자 나온 추어탕, 건더기가 푸짐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재료가 있으니 분명 물고기 살입니다. 알고 보니 역시나 고등어로 끓인 추어탕입니다. 맛을 보는데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이어 나온 반찬은 호박과 감자조림 깍두기. 기본 4찬인데 혼자 일하는 주인장이 바빠 한 가지는 빠졌답니다. 음식을 먹기 전 주인장이 내던진 말이 있습니다. 후추는 향이 강하니 적당히 넣어 먹으랍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고등어 추어탕을 맛보러 오는 단골 손님들이 꽤나 많습니다. 가격도 사고 일단. 그리고 맛도 있고. 괜찮던데.
그래요? 자주 이용하세요? 예. 아니 그렇게 고등어 추어탕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잘 알죠. 아 그래요. 근데 찾아보기 좀 힘들죠 요즘에는. 예, 그렇죠. 자주 드시나 봐요? 뭐 가끔요. 가끔요? 이 가게 조기 매운탕과 구이도 있는데 8,000원입니다. 그리고 별미로 가자미 식혜도 파는데 2만 원. 맛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장사를 했다는 주인장. 추어탕 가격은 지난해 1,000원을 올렸답니다. 아니 몇 개고 뭐고 간에 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1년 안에도 막 올리더라고. 근데 작년에 올렸는데 양심적으로 난 못 올리겠다니까. 그래서 그냥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러고 종업원이 없으니까 내 혼자 하니까 그만 그냥 뿌려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잘 이렇게 고등어 추어탕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이 단골이 많아요. 그래도. 이 가게 쉬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다른 날은 다른 가게들이 쉬어서 장사를 해야 하고 수요일은 병원에 약을 타러 가야 해서 그렇답니다. 문 여는 시간은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가성비 갑이라는 분식점. 영도구 남항동의 한 주택가 안쪽에 있어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만 온다는 이 집. 가격표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밥 한 줄이 1,000원, 국수는 2,500원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내용물이 부실하진 않습니다. 일반 김밥에 든 재료는 6가지. 여기에 500원을 더하면 햄이 추가됩니다. 시식한 사진 이렇게 많죠. 맛이 없어 말고 없나? 그래 10년 전에 딱 지금 그대로 판단했잖아. 이 가게는 오전 10시쯤 문을 여는데 오후 1시면 문을 닫습니다. 이유는 재료가 없기 때문. 그래서인지 12시가 되기도 전 가게는 이미 만석입니다. 일부 손님들은 아예 성금을 내고 시간에 맞춰 가게를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손님은 미리 포장김밥도 주문합니다. 올리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강사를 해갖고 그때 아이들 공부도 다 시키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지금 한의사거든요. 예. 그래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내가 잠깐 일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고마워갖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다 단골들이에요. 이 동네에서 장사한 지 30년이 넘었다는 주인장. 오르는 물가에 국수 가격만 최근 올렸다고 합니다. 이 가게는 일요일만 쉰답니다. 우룡내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유관기관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사업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총 23곳의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2023년에 실시한 공통활동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8일부터 3주간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합니다. 캠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숙박형 캠프에서는 380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인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현장 체험 학습이 진행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모집한 뒤 원도심과 서부산권 학생을 2차 모집합니다. 또 국영수 교과 마스터를 목표로 하는 통학형 캠프 역시 원도심과 서부산권 중학교 1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